네, 오늘은 두산 에너빌리티 한번 좀 보겠습니다. 들어오신 분들 구독,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, 지금 약간 그림 자체를 하나 좀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. 뭔가 특정한 하나 제가 조금 보고 있는 게 떴기 때문에 그 부분 체크를 좀 하면서 볼 거고, 우선 최근에 계속 정말 많이 1년 동안 올라왔죠. 실제로 아래에서부터 쭉쭉쭉쭉 쳐주는 그림들 나와주면서 정말 길게 잘 올라왔고, 올라오는 동안 이제 가장 핵심 키워드가 될 수 있었던 부분은 이 풍력 사업이라든가 풍력 사업 관련된 얘기들 나와줬었고, 그리고 이 대형 원전 관련된 얘기들, 해외 프로젝트 관련된 얘기들, 이런 것들로 지금 계속 상승을 좀 많이 만들어 왔었거든요. 그래서 실제로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었고, 그런 것들이 가격으로 좀 여실히 반영이 되게 되면서 요 이 만원대 구간에서부터 9만원대 구간까지 거의 10배 가까운 엄청난 상승을 길게 뽑으면서 좀 보여줬던 상황입니다. 근데 이게 사실 기자가 기술적인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데, 요런 이슈들도 좀 있기는 해서 여러분들 어쨌든 알아는 두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그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.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은 뭐 이제 해외에서 나온 이슈기는 합니다. 근데 이 사우스 코리아의 요게 우리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얘기를 하는 거죠. 두산 에너빌리티 요게 이제 지금 살펴보면은 국내 뭐 이런 풍력 발전이라든가 해상 풍력 솔루션 분야에서 기대를 모으고는 있어. 그러면서 계속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 맞아. 여기까지는 맞아요. 근데 아무래도 내부적으로 조금 모터 품질이라든가 아니면 뭐 기술 선택에 대한 비판이 조금 있긴 합니다.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, 이 구체적으로 조금 설명을 하면 모터의 수명이 5년 미만의 가능성이 좀 있다. 그리고 민간 사업자 채택이 거의 없다. 라는 등의 좀 지적은 사실 나오고 있기는 하거든요. 뭐 얘기에 따르면. 그래서 뭐 물론 풍력 자체가 풍력 에너지라든가 이런 것들 자체가 이 지금 두산에너빌리티의 신사업 축이 맞아.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 이런 엄청난 상승들을 만들어낸 것도 맞다. 이 기대감 자체로. 근데 맞긴 한데, 이게 결국 기술적인 측면이나 이런 시장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확실하게 검증이 된 건 맞느냐 라는 이제 이런 관점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신사업이 성숙해지고 좀 수익화가 더 크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겠다, 이런 얘기들이 조금 나온 거거든요.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이 어쨌든 분명 기대감과 미래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상승을 이끌어온 건 맞지만, 뭐 물론 당연히 뭐 처음부터 다 잘할 수는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뭐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,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 아닌 좀 지적 혹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조금은 나왔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,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는 그래도 주가가 상승이 많이 나왔을 때 조금 걸릴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거는 조금 알아두시고, 그리고 조금 더 살펴보면은 이 대형 원전이라, 요거는 유튜브에서 좀 풀기는 좀 그렇고요. 요거는 제가 이렇게 알림방에 그냥 올려드릴게요. 왜냐면 유튜브에서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있고 조금 하기가 어려운 얘기가 있긴 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 예시기는 한데, 요 밑에도 좀 잘라놓긴 했는데, 여기 요 알림방에서 제가 조금 더 상세하게 하나하나 좀 풀어 드릴 테니까, 우선은 요 지금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확인 가능하신 건 이런 내용들까지만 우선 이해를 하시고 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거다. 그리고 좀 더 상세한 내용들이 유튜브에서 못하는 좀 움직임들에 대한 얘기들은 여기 같이 알림방에서 공유를 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. 그래서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, 어쨌든 기술적으로 들어와서 어쨌든 다른 건 다 좋아. 좀 이슈 다 좋다 이거야. 근데 이 가격은 못 속이죠. 이 지금 상승 많이 나와줬고, 처음에 이게 지금 2파로 구성이 된 거거든요. 두 번째 파동까지. 첫 번째 파동은 요 정도 큰 사이즈를 만들어서 요 정도 파동감만큼 끌어올리게 되면서 요 윗구간까지 살짝 올라왔었던 거고, 여기까지 첫 번째 목표가 도달 완료라고 보는 거고요.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단기 파동 짧게 요만한 파동 하나 더 만들어 놨죠. 요 파동을 한 번 더 만들어서 딱 여기까지 얼마만큼 올렸어요? 이만큼 올렸죠. 그러니까 계속 이게 파동을 만들어서 올리는 거거든요. 여기까지 딱 터치를 한 상황에서 이제 목표까지 다 도달한 상황인 건 맞다라고 좀 보입니다.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또 뭐야? 더 갈 수 있냐?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어쨌든 그래, 요즘 최근에 요런 이슈가 좀 나와서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기대감이 있는 건 정말 사실이니까, 이게 더 견인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면, 여기서 파동을 다시 더 만들면 가능은 하겠죠. 이때처럼 똑같이 또 만들어서 또 보내면 돼. 근데 요번에는 이때랑은 좀 다릅니다. 이게 좀 달라. 왜 그러냐? 왜 뭐가 다르냐? 먼저 시장이 다른 것도 시장도 다르죠. 시장도 지금 불안한 구간에 완전히 폭등 나오던 구간이 아니라 이제 시장도 이 굉장히 흔들리는 구간이어서 이것도 다른 건 맞아. 맞는데 여기다가 더해가지고 또 어떤 게 다르냐? 패턴이 조금 별로입니다. 이 보면 요렇게 해서 이미
헤드 앤 숄더 패턴이 좀 만들어지긴 했거든요. 헤드 앤 숄더 패턴은 보통 완벽하게 고점일 때 보통 나오는 신호 중에 하나예요. 가능성상. 그리고 이게 만들어지고 나면 그 다음 턴에 한번 강한 하락을 한번 만들어주고 다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아직 요 파동이 이어지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보이거든요. 죄송합니다. 여러분들 좋은 얘기 듣고 싶으실 텐데 뭐 제 스타일 아시잖아요. 저는 현실적으로 그냥 보이는 것만 설명드립니다. 그냥 뭐 어느 쪽 편도 아니에요. 올라가는 편도 아니고 물론 사실 여러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서 올라가는 건 맞지만 올라가야 되는 게 맞지만 저는 그렇다고 해서 없는 얘기를 하진 않는다. 여기서 바로바로 나오는 것들은 설명드리는데 헤드 앤 숄더 패턴은 정말로 그림이 좋지 않다. 정말 솔직하게. 그래서 어차피 목표 구간도 다 도달했었겠다. 여기서 추가 파동을 만들자라고 하니 이 패턴이 지금 이제 걸리기 시작을 했어요. 요게 나오고 나면 보통 하락이 되게 강하게 나옵니다. 그리고 자주 나오지도 않아요. 이런 패턴들이 보면은. 그래서 그 오랜 시간 동안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. 이런 패턴들이. 근데 나왔다 하면 보통 하락으로 좀 강하게 만들어지는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볼 수가 있죠. 그래서 이게 좀 불안 요소입니다. 뭐 물론 기술적 반등 좀씩 보여주는 거야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보지만 이미 이걸 완성을 시켜버렸기 때문에 나오더라도 하락은 결국 이 정도까지는 내려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우선 보고 있거든요. 5만 원까지.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 나왔다가 이렇게 하면서 빠지더라도 이게 결국 여기까지는 이 고점 신호가 좀 나왔기 때문에 좀 불안 요소가 분명히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건 꼭 체크를 해놓고 내가 지금 정리를 어쨌든 수익 많이 났을 테니까 정리를 지금 타이밍 끊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좀 결정을 좀 하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긴 할게요. 그리고 지금 여기서 혹시 추가적으로 좀 변수가 생기던지 타이밍적으로 지금 빠르게 정리하는 게 낫겠다 혹은 물려 계신 분들이 혹시 여기서 들어가가지고 평단가 관리가 좀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이라고 하던지 아까 전에 제가 유튜브라서 조금 못했던 얘기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이렇게 같이 우리 알림방에서 좀 더 이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은 가감 없이 어차피 뭐 알림방은 알림방이기 때문에 유튜브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가감 없이 올려드리긴 하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조금 더 상세한 내용들 좀 하기가 어려웠던 유튜브 특성상 제가 나와서 하기가 좀 어려웠던 얘기들이라고 하던지 타이밍적인 부분들도 같이 지금 다 설명드리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요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이 아래에 있는 번호로 혹은 댓글에 있는 링크로 좀 남겨주셔서 들어오셔서 하나하나 조금 더 세부적으로 체크를 좀 하시면서 보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좀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좀 남겨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